대통령께서 그 주가 5천 공약을 너무 쉽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6천을 찍었는데도 분위기가 뭐 축제 분위기가 아니야. 우리가 뭐 주가 6천 한번 또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다르죠. 주가 6천을 한 달 전에도 이제 찍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통에 야 우리가 이제 주가 6천을 찍는다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요 저는. 예, 이선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6천 정도는 뭐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뭐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 뭐 석유 수입을 100% 의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뭐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주가 6천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연초에 뭐 주가 7천 뭐 8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게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전쟁 터지고 주가가 무슨 4천대까지 뭐 4천 3천대까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뭐 잠깐 이제 4천대 뭐 좀 찍고 온 적이 있긴 하지만은 뭐 계속해서 5천대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주가 6천을 기록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7, 8천은 올해 충분히 가지 않겠나. 전쟁 끝나고 뭔가 유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은 게다가 이제 전쟁 특수가 오잖아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특수까지 겹치게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 주가가 뭐 7천은 기본이고 진짜 8, 9천 주가 13,000이 이게 꿈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슬슬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북미 관계 이슈까지 5월 달에 북미 관계 이슈까지 이제 터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또 한 가지 그 공약을 달성을 했어요. 지금 임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주가 5천 공약은 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대통령 공약이 오늘 또 달성이 됐는데 이게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공약인지 이것도 뉴스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K방산이 그 첫 발을 뗐습니다. 한겨레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도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추출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이 6%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가 지닌 의미,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라는 뜻입니다. 아슬아슬한 차이지만 러시아와 이탈리아, 독일 등 전통적 방산 강국들을 따돌린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에 들어간 유럽 국가 등과 초대형 무기 공급 계약을 따내며 가파르게 성장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2차 계약, 그리고 필리핀과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도 한몫했습니다. 과거 선진기술 받기에 급급했던 K방산이 이제 그 선진국들과 성능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모양새.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중동전쟁에 실전 사용된 한국 방어무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분쟁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축적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태세 전환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두터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쟁 국가들과 격차를 벌려가는 건 물론 미래 전장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려와 과제를 하는 K방산이 반짝 특수에 그칠지 성장 기세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4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뭐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보도예요.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방산 4강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벌써 달성이 된 거야.
근데 올해 지금 전망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그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그 뭐죠? 예, 천궁 그 미사일이 성능이 이제 완전히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뭐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는 그 만들어내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수준의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게다가 이제 올해 잠수함 대기 중이잖아요. 지금 뭐 캐나다 잠수함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쪽에서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손을 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까지 잠수함 몇 대 사면서 뭐 기술 이전 다 해달라 뭐 무슨 공장 지어달라 뭐 별걸 다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뭐 이런 완전히 뭐 배째라예요. 아무래도 방상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째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캐나다 잠수함도 지금 일단 뭐 대기 중이고 게다가 이제 KF-21이 그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KF-21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뭐 평가가 좋습니다. 이미 뭐 그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천궁이랄지 KF-21이랄지 잠수함이랄지 올해 이제 큰 그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숙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제 정세도 우리 방산 산업에 매우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 전쟁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란 국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그 천궁 관련된 이 기업들 주가가 야, 그 뭐 주식을 사기도 무서울 정도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정부지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올해 방산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세계 4위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우리한테는 뭐 KF-21도 좋고 잠수함도 좋고 장보고함도 좋고 K2 전차도 좋고 뭐 천궁도 좋고 제품들이 다 좋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비밀병기가 있어요. 우리의 비밀병기는 누구냐? 훈식이 형. 세계적인 무기 판매상 훈식이 형이 우리한테는 있어. 그 아무리 뭐 무기를 잘 만들어도 영업을 잘못 뛰면 그 못 파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훈식이 형 보유국이야. 무기 판매 천재. 그래서 훈식이 형이 오늘도 중동 쪽에 방문을 했다가 뭐 최근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링게를 꽂고 막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훈식이 형 힘내야 됩니다. 아직 팔아야 될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훈식이 형 보유국이기 때문에 방산 4강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저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야, 세계 방산 수출의 40%를 미국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뭐 영화 찍어가지고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야, 결국은 전쟁에서 잘 사는 나라구나.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면은 사실 미국 방위 산업만 지금도 이번에도 결국 이 나라 저 나라에 무기 팔아가지고 미국만 떼돈 버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는 배경이 무엇일까? 결국 이제 뭐 미국 전체 자본의 뭐 85%? 이것도 제가 예전 데이터여가지고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전체 자본의 85%인가가 뭐 90% 가까이가 하여튼 그 군산복 합체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한마디로 그냥 무기 파는 나라라고 전쟁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 터져야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근데 미국이 4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세계 방산 시장에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비전이 좋다 이거야 방산이. 방산은 어쨌건
또 국가하고 뭔가 협력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국영 기업과 같은 뭐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산 산업이 잘 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돈은 우리가 버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산 분야에서 그 많은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 된 이후에 방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건데 방위산업에 대해서 야,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한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신 건 아니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방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게 시작된 거는 사실 뭐 KF21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 요즘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지만은 진짜 그 지도자의 능력은 당대에 평가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씨앗이 20년이 지난 지금 꽃을 피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제. 방산도 그렇고 K컬처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이게 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닦아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KF21을 개발을 시작한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고 그리고 한국 문화가 K컬처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출발점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섭은 하되 아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늘날 이런 K 컬처 강국이 됐고 IT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의 다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꽃이 피어서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다져놓은 거예요. 뭐 젠슨 황이니 샘 뭡니까 그 올트만이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AI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그 한국의 이제 데이터 기반이 그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 문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와가지고 AI가 훈련을 하고 뭐 이런다라고 저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그런 기반을 다져놓기 때문에 IT 강국의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국가 리더의 역량은 20년이 이상은 우리가 지켜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이대중이래 요즘 왜 이럽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요. 이대중 대통령께서 이대명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대명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필적할 만한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뭐 이미 김대중을 뛰어넘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좀 쉽게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 20년 뒤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김대중 대통령의 역량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이제 지도자라는 건 뭐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닫고 20년 뒤에 만들어 놓을 대한민국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20년이 지난 뒤에 이런 방산 강국, IT 강국, AI 강국, 문화 강국이 됐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반을 다져놓고 이것이 20년 뒤에 꽃이 필 때 어떤 꽃으로 화려하게 자태를 드러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때 되면은 진짜 세계 4강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임기 아직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공약을 왜 이렇게 지킵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공약 이행률이 화제였죠. 뭐 90%가 넘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약 이행률이 이제 90%가 넘었는데 과연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높은 공약 이행률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아 이건 쉽지 않지 않겠나? 예? 그 도나 시에서 공약을 지키는 거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공약을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과연 90%가 넘는 공약 이행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유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가 좀 가져봤는데 벌써 1년 사이에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걸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이나 혹은 성남시장 시절에 뭐 충분히 못지않은 그런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대통령이 다져놓은 대한민국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